서울시가 부동산 거짓 신고 등 위법행위 1,017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거래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위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계약일과 거래 금액, 자금 조달 계획서 등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실거래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와 자료 거짓 제출 등이 145건, 거래 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입니다. 특수관계인 편법 증여, 의심과 차입금 거래 사례,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면서 호가를 끌어올리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허위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내역 중 신고 후 해제된 내용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거래 사례를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가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수가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과 법인 수가 98만 6,400여 건으로 1년 만에 14% 늘었습니다. 연간 폐업 신고는 2019년 이후 80만여 건을 유지했으나 작년부터 100만 건에 육박하는 등 급등하고 있습니다. 폐업 항목별로는 소매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서비스와 음식, 부동산 임대와 건설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자 폐업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출신이 월 평균 2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고령 서비스업이 늘면서 자영업 이후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실업자들에 대한 구조개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332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로 급증했습니다. 또 경매로 넘어가는 대상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집합건물로 확대하면 지난 7월 기준 5,485건으로 2010년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무리해서 대출받고 집을 구입한 영끌족 매물이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영끌족 집주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장 하반기에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경매시장에 나오는 영끌족 매물이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 대출금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인 91조 원을 사용한 이후 한 달 만에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도 4년 만에 돈을 빌렸습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돈으로 개인들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마통 개념과 비슷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이 한국은행에 의뢰한 자료 등에서 올해 7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105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대출 금액도 91조 6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출을 요청한 건수도 늘었습니다. 7월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대출을 요청하면서 영업일 기준 2.6일에 한 번씩 대출을 사용한 셈입니다. 일평균 대출 잔액도 예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시대출금의 평균 잔액이 7조 5,131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대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정부가 공자기금까지 사용해서 돈을 빌린 건 202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공자기금은 여러 기금에서 차출해서 별도로 모아준 기금으로 정부는 통합개정 한도까지 다 사용하고도 돈이 부족할 때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립니다. 정부의 대출금이 커지는 건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 원 감소했고 올해 예상 국세 수입 367조 3천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시 대출금이 커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고 유동성 증가는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면 통화량이 장기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유동성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습적으로 중앙은행에 차입을 요청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공자기금까지 사용한 건 당시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금리가 4번이나 상승하는 등 영끌 쪽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8월 12일부터 주담대 금리 등을 최대 0.4% 인상합니다. 우리은행은 2년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8월 8일부터 KB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0.3% 인상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에만 4차례에 걸쳐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신한은행도 8월 7일부터 모든 유형의 주담대 금리를 0.3% 인상하며 전세대출도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까지 신한은행도 약 20일 만에 금리를 4차례나 올리는 셈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금리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추가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확산된 주담대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의 7월 가계대출 잔액이 715조 7,383억 원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7조 1,66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조만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금리가 내려가면 주담대 등 대출 수요가 더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최근의 가계대출 현황은 부동산 매수세 증가 영향도 있지만 DSR 2단계 시행 연기 등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엇박자도 한몫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출금을 더 이상 갚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 보광장 자료 등에서 지난달 부동산 임의 경매가 13,631건 진행되면서 지난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임의 경매 중 아파트 등 집합건물 신청 건수는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무려 46%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 경매와 달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임의 경매가 급증하는 배경은 영끌 쪽 매물이 많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해서 집을 구입했으나 고금리 여파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 중에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 경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7월 기준 경기도 임의 경매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서울 순서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